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결국 내일이 옵션 만길인데 내일까지 두드려 패려나 봅니다. 오늘 또 증시가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다만 여기가 거의 하락의 끝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이제 사실상 고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네요. 아마도 조금만 더 하락하면은 증한 펀드 등 증시 하방을 받쳐줄 만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글로벌리 뭔가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히 과한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일이 제발 저점이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미국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기어가는 모습인데요. 참고로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며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트럼프 수혜주가 주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6% 하락, 트럼프 미디어앤테크놀로지는 8.8%나 급락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는 영업이익이 전년비 2배 이상을 웃돌며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월가의 증권가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BOA는 265에서 350으로 급등을 시켰고, 그리고 웨드부시는 300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당연히 트럼프 당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승리라는 호재밖에 없긴 하지만 또 유일무이한 호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동안 테슬라가 직면해왔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 테슬라가 많이 올랐고 증권가들도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라고 될까요? 역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이렇게 상향하자마자 어제 테슬라는 6%나 하락했는데 하지만 결국 방향은 위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들어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광고 요금제를 출시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요. 광고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벌써 7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광고 요금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런데 기존 정상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광고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의 50% 이상이 광고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신규 고객을 많이 끌어당기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그 고객들이 큰 고객으로 변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광고 요금제를 통해서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게 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 요금제가 또 잘 팔리다 보니까 광고 계약도 활발한 편이라고 하네요. 특히 크리스마스에 중계하는 미국 풋볼 리그는 광고 상품이 모두 팔려 나왔고 오징어 게임2도 벌써 여러 광고주들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 등이 나오면서 어제도 넷플릭스는 1.7%나 상승했으며 왼쪽에 보다시피 52주 신고가를 계속 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일주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실적 발표는 미국 시간으로 20일에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미즈호 증권에서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에서도 목표가 1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며 최선호주로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엔비디아는 또다시 증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나 진짜 부러지게 되면은 반도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입니다. 자, 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전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년에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인상,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등의 정책은 결국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연준도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할 수가 없어서 분명 트럼프 때문에 금리 인하가 최소한 한두 번은 미뤄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이제 국채 쪽에서는 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플레가 진짜로 다시 또 자극받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또다시
또다시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환율이 매우 중요하겠죠. 1,400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1,407원입니다. 이제는 구두 갭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환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급기야 1,400원이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래 트럼프랑 그 환율이랑 뭔 상관인가라고 봤더니 바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감세 같은 정책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기대분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죠? 국장하고 싶으신가요? 미장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미장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달러를 선호하게 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1,400원 이 환율은 상당히 심각한 환율이긴 합니다. 우리에게는 경제 위기와 동의어로 취급되는 정도로 매우 높은 확률인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와 국내 신용 리스크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만 1,400원을 뚫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1,400원이 넘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완전 난리가 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번에는 한국에서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통에서 나타나는 달러 강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환율이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제발 좀 잠잠해지기를 오늘 장 끝나고 제발 좀 관련된 소식을 꺼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침 또 내일 옵션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기점으로 바닥치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올라가는 장이 제발 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거래대금 이게 맞나? 우리나라 코스닥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 조금 올라서 7.4조 원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 도지코인의 업비트만 거래대금을 보면은 무려 9조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업비트에서만요. 진짜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이 아니라 도지코인만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고 마침 또 머스크가 정부 혈부 수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오늘 등장했죠. 이 정부 혈부의 약자가 도지 또 이렇게 도지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도지코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정부 혈부 수장 소식이 나오면서 규제가 없어질 것을 예상을 하며 자율주행이 장 초반 조금 좋았고 그리고 로봇 중에서 휴머노이드 관련주가 오늘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자아빠 기요사키가 최근 급등하는 비트코인을 보고 10만 달러 돌파 후에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비트코인 무조건 사라라고 말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9만 달러를 넘기고 곧 10만 달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10만 달러가 넘으면 욕심을 좀 버려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살찐돼지는 결국 도축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고 합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는 소린데 과연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찍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귀신 같은 조정이 나타나면서 야 이거 앞으로 투자는 부자 아빠를 봐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나타날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어떡하나요? 만약 지금 코인이 불장이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침 또 코인이 불장이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정대로 법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금투세가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등장했다고 하며 그래서 아마도 가상자산 소득세도 유예가 될 것으로 현재 보이긴 한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이거를 유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당도 그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야 이거 근데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당일 배송 설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유료 서비스라고 하네요. 고객이 10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면은 구매 당일 배송을 해주고 설치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삼성닷컴에서 낮 12시 이전에 구매하고 배송비도 결제를 하면은 그날 바로 과구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전 공사가 필요한 정수기, 인덕션, 에어컨, 식세기, 오븐 등은 제외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서비스는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10만 원 내고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재밌는 통계라서 한번 봤습니다. 자, BTS가 내년 6월 달쯤에 완전체로 다 제대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 유명했던 남자 아이돌인 동방신기와 빅뱅
그 그룹이 제대를 했을 때도 제대 전 저점 기준 제대 후 6개월 내 상승률은 무려 40%와 80%를 찍은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제대라는 거는 뭐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그룹이 주는 그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하이브는 신인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남돌 세 팀이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역시 돈은 또 남돌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BTS 투어도 당연히 큰 기대감이 있고 올해 12월에 시작되는 위버스 멤버십의 수익성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의 목표가 30만 원을 유지. 다음입니다. 오늘 단밀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감 미디어 기반 테마파크 전문기업 단밀, 경쟁 좋았고 환매 청구권이 있고 시가총액도 낮아서 기대감이 나오긴 했으나 오늘 흐름 어땠나 봤더니 상장 초반에는 크게 하락하고 출발했습니다. 20%인가 그 정도 하락하고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9%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하지만 증시가 너무나 안 좋았죠. 결국 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오늘 증시가 빨간불이었다면 충분히 빨간불까지도 켰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하락장도 끝나가는 것으로 보이며 신규 상장주의 시간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리스는 일단 매도하지 않았고 나중에 화면 청구권 사용 혹은 주가가 오르고 나면은 그때 매도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교촌치킨. 아니, 이제는 지구촌치킨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교촌이 어느덧 대만의 6번째 매장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사실 맛만 보면은 교촌 탑급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대만에서도 성공할 수 있겠죠. 이번에 문을 연 곳은 타오위안점이라고 하는데 대만의 6대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1호점을 오픈했고 벌써 1년 만에 6호점까지 등장했다는 소식. 그리고 최근 교촌 F&B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7개 분기 만에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까지도 성공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기대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교촌치킨 더 올라갈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00건으로 지난 7월 대비 무려 74%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전 월세도 무려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할 것을 기대하다 보니 지금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는 부동산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은 과거에도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는 5, 6년간의 횡보, 소폭 하락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차트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1990년대부터 2020년 이때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급등 이후에는 한 5, 6년간의 하락장이 있었고 급등 후에는 5, 6년의 하락장 그리고 급등 후에는 5, 6년의 하락장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아마 2026년까지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가 많이 힘듭니다. 기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버티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